나 정말 내가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사실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걸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 무마냐, 감찰 중단이냐, 감찰 종료냐 이딴 식의 논란. 근데 조국 장관이 분명히 그랬지.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잡아달라. 변호인의 신문도 보도해 달라. 이런 식 이야기하지. 진짜 골 때리는 건 조국 장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고 말한 보도는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식의 보도만 해. 이게 천일공노할 놈들이야. 이놈들이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재판장이 왜 증인이 법원 출석하기 전날 검찰에 들렀다 왔습니까?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은 아닙니다.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서를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숨김없이 있는 내용 그대로 진술을 했다면 어디서든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서는 내가 한 말을 문장으로 바꾼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뺍니다. 이런 소리도 다 뺍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적힌 내 말을 보면 겁나 어색해요. 내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주어, 수어, 목적어가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내가 구사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게 조서란 말이에요. 그 검사가 타이핑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자기가 요약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 맞죠 확인하면서 한 문장씩 이렇게 채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어떤 문장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주장하는 바, 증명하는 바가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봐야 되냐고. 맞아, 빙고. 저도 거기서 꽉 걸렸어요. 조서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 써본 사람들끼리 얘기 좀 해봐.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게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술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날인 찍으면서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확인하자고 갈 이유가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받았었네. 아니 영등포 경찰서. 아니 조서를 만약에 검찰에서도 그래요. 고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경질을 내 은근히 막 귀찮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고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서 1, 2차 조사를 한번 받고, 그러니까 또 검찰에 갔다는 이유는 본인이 사실 이건 일반인 말이 안 된다. 일반인이 내가 고치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면은 검찰에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준다고. 얘가 고치는 거 불가능한 거고 내가 위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재판장에 등장하는 이 증인은,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는 똑같은 진술이었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뒤집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1, 2회 출석한 거는 무효로 하고 세 번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아니 근데 앞에 1, 2차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 3차 때 바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것도 바꾸는 것도 완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유추해봐요. 그 유시민 장관 관련한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그런 짬짬이처럼 당신 뭐 하대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왜 바뀌었겠어요? 검찰은 지금 이 재판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떤 제목으로라도 조국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한테 단 한 건의 유죄라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개 이런 사건들이요. 가치관이 충돌하잖아.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이야기였다와 한쪽에서 나쁜 어떤 놈들이라도 쉽게 표현하면 매수당한 뭔가 약점 잡히고 있는 특감 반원이 이걸 증언할 때 뭔가 이거는 정상적인 종료처럼 느끼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를 받아내기 위해서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검찰이 무슨 도덕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주요 증인의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야. 스킬로 말하자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당신 이러면 재미없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뜬금없이 저녁에 전화를 해요. 야수 씨 어제 오후 3시에 누구랑 통화하셨던데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 나 감시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압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수 씨 계좌 털어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모든 협박을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할 때 쓰는 거지.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뭐 또 제가 이 사건 재판 보면서 느낀 거는 지난번에 그 정경심 교수 재판 때 공소장 변경 시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초반에 네. 공소장 변경 시도했다가 재판부가 기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A 시점에 조작을 했다라고 했다가 B 시점에 조작한 걸로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시점의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조국 장관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변호인 쪽에서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였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공소장에다가 직무유기 내용 하나 더 넣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공소장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져보겠다 이거예요. 뭐라도 그러니까 던져보자. 진짜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소장은 글자 그대로 단 한 번의 공격이잖아요. 단 한 번에 여기로 공격하겠다고 서로 판을 까놓고 싸우는 건데 내가 공격한 지점이 방어를 하니까 그러면 방어가 안 되는 지점으로 다시 공격할게. 이거는 검찰의 무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재판장의 권한에 가까운 건데 이게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기도 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그 배경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단 한 건이라도 조국 장관의 가족 유죄를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써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해야 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고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있어요. 감찰을 중단시켜. 종료인지 중단인지. 종료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정규적인 권한 같고 만약에 중단이라고 하면 직권을 남용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유죄수에 대해서 비리를 더 캐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켰어요. 그럼 직무유기가 되지.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장난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그렇죠. 중단이면은 너는 권리행사 방해로 직권남용이고 네 말대로 종료라고 치게 되면 그건 직무유기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둘 다 걸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일루가 길은 두 개밖에 없어. 일루 가도 죄고 일루 가도 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럿 있는데 지난번 거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 때하고 이번 조국 재판 때하고 마찬가지로 진짜 얼척없는 공소장 변경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무단으로 썼다? 무단으로 써서 변상금을 부과받았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할 때 뭔가 법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도로법이었어요. 너 왜 도로를 무단으로 쓰니? 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도로가 아닐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을 무단으로 쓴 건 똑같아요. 동일한 사안의 문제는 맞는데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야. 국가재산을 왜 무단으로 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냐면 사안은 똑같은데 지난번 정경심 재판 때는 사안 자체가 아예 달라서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이번 거는 사안은 똑같은데 방어권 침해예요. 피고인 방어권 침해. 그러니까 상대방은 공소장을 보고 이 방어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대한 신뢰라는 게 우선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방어권 침해되냐면 이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거 도로 아니야라고 내가 증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준비해서 재판에 들어갔거든. 근데 도로가 아닌 건 내가 맞췄는데 국유재산 맞는 거야. 그럼 나 그 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 패소야. 이렇게 되면 방어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쪽에서 언제나 말 바꾸기 해가면서 꼴대를 옮기는 거.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직무유기에 갖다 붙이는 식의 추가적 변경식의 공소장 변경하려는 건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요. 조국 재판 정경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조범동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됐건 유죄를 하나라도 받아내고 싶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12가지 죄목으로 걸었잖아요. 하나라도 걸리라고. 증거 인멸 교사 제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